여러분, 혹시 손이 떨려서 젓가락질이 힘드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떨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 된 박영수라고 합니다. 평범한 은퇴 교사였던 제가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읽는데 왼손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했어요. 우리 나이 되면 다들 손 떨림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편지를 쓰는데 글씨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예전엔 또박또박 잘 썼는데 나중엔 돋보기로 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아졌죠. 집사람이 당신 요즘 걷는 게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왼팔을 잘 안 흔든다고, 발걸음도 질질 끈다고. 거울을 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제가 로봇처럼 뻣뻣하게 걷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손자 생일 파티에서였어요. 케이크 촛불을 끄려고 몸을 앞으로 숙이는데 갑자기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누가 제 몸을 꽁꽁 묶어놓은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 괜찮으시냐고 부축하면서 병원 한번 가보자고 하더군요.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 신경과로 가라고 해서 대학병원에 갔어요. 젊은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검사를 하더니 걸어보라고 하고 손가락 움직여보라고 하고 글씨도 써보라고 했죠. CT도 찍고 MRI도 찍었어요.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파킨슨병이라고. 파킨슨병? 들어는 봤지만 남의 일인 줄만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 설명으로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래요. 그래서 몸이 떨리고 굽고 느려진다고. 완치는 어렵지만 약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괜찮다고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고 하더라고요. 딸이 전화와서는 아빠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좋은 병원 다 알아볼 거라고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레보도파라는 약이었는데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약이래요. 처음엔 하루에 3번 먹었죠. 그런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웠어요. 밥맛도 없고. 의사 선생님이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몸이 적응하면 나아질 거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힘든 건 일상생활이었어요. 단추 채우는 데만 10분이 걸렸어요. 손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젓가락질은 더 힘들었죠. 국수 먹다가 다 흘리고. 집사람이 포크 쓰라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양치질하는 것도 고역이었어요. 칫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면도는 아예 포기했어요. 전기 면도기로 바꿨는데도 얼굴에 상처가 나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건 얼어붙기였어요. 걷다가 갑자기 발이 바닥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안 돼요. 한 번은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그렇게 됐는데 정말 아찔했죠. 다행히 옆에 있던 젊은이가 부축해줘서 건넜어요. 밤에는 잠자리에서 몸을 돌리는 것도 힘들었어요. 옆으로 돌아 눕고 싶은데 몸이 통나무처럼 굳어서 집사람이 밤마다 일어나서 도와줬어요. 미안해서 혼자 끙끙대다가 결국 깨우고. 정말 미안했죠.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시작했어요. 처음엔 창피했어요. 70살 먹은 사람이 걷기 연습을 한다니. 그런데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파킨슨병은 운동이 약만큼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큰 걸음으로 걷기, 팔 크게 흔들기, 의자에서 일어서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땀이 뻘뻘 났어요. 균형 잡기 운동도 했죠. 한 발로 서기, 눈 감고 서 있기. 처음엔 3초도 못 버텼어요. 집에서도 매일 운동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스트레칭부터 했죠. 목 돌리기, 어깨 펴기, 다리 들어 올리기. 집사람이 옆에서 하나,
둘, 셋 구령을 붙여줬어요. 약을 먹은 지 2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손 떨림이 줄어들고 걸음도 조금 빨라졌어요. 글씨도 예전보단 커졌죠? 물론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읽을 수 있을 정도는 됐어요. 동네 공원에서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바퀴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서너 바퀴는 걸어요. 같은 병 가진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벌써 5년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희망을 갖고 꾸준히 하면 충분히 일상생활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노래 부르기도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노래가 파킨슨병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 내는 것도 운동이고 리듬감도 도움이 된다고. 집사람이랑 노래방도 가고 집에서도 옛날 노래 부르면서 시간을 보내요. 춤도 추기 시작했어요. 아, 춤이라고 하니 거창한데 그냥 음악 틀어놓고 몸 흔드는 거예요. 처음엔 로봇 같았는데 이제는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손녀가 할아버지 춤 실력 늘었다고 박수쳐 주더라고요. 일기도 쓰기 시작했어요. 글씨 연습도 되고 기억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오늘 먹은 약, 운동한 시간, 컨디션, 그리고 감사한 일 3가지씩 적어요. 아침에 해본 것, 집사람이 끓여준 된장찌개, 손자 전화. 작은 것들이지만 적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가족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아들이 집안에 손잡이를 설치해 줬어요. 화장실, 복도, 계단. 덕분에 넘어질 위험이 줄었죠. 딸은 미끄럼 방지 양말이랑 단추 없는 옷들을 사다 줬어요. 집사람은 정말 고마워요. 약 먹는 시간 챙겨주고 같이 운동해주고 제가 느려도 기다려주고 가끔 짜증낼 때도 있는데 이해한다고 같이 이겨내자고 다독여 주더라고요. 병원에서 환우 모임도 나가게 됐어요. 다들 저랑 비슷한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10년째인데도 혼자 지하철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거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약은 계속 먹고 있어요. 용량이 조금씩 늘긴 했지만 일상생활은 충분히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 산책하고 오후엔 노인정 가서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느리지만 제 속도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손자 졸업식에 갔어요. 계단 오르내리는 게 좀 힘들었지만 끝까지 참석했죠. 손자가 할아버지 와주셔서 고맙다고 자기도 할아버지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요즘은 태블릿으로 영상통화도 배웠어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터치가 어렵지만 그래도 멀리 사는 친구들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기술이 발달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여러분, 파킨슨병이 제 몸을 느리게 만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덕분에 제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 보게 됐어요. 빨리빨리 살면서 못 봤던 것들, 집사람 주름진 손의 따뜻함, 손자의 순수한 눈빛, 공원 벚꽃의 아름다움. 이 병은 저를 멈추게 한 게 아니라 천천히 가르쳐 준 거예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걸,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네, 아직도 손은 떨려요. 가끔 몸이 굳기도 하고 걸음이 멈추기도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약 먹고 운동하고 가족들과 웃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파킨슨병은 제게 또 다른 선물을 줬어요. 바로 감사예요. 아침에 눈 뜨는 것, 밥 먹는 것, 화장실 가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 느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집사람, 자식들, 의료진, 환우들 모두가 저와 함께 걸어주고 있어요. 그들이 있어서 저는 오늘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완치? 아직은 모르죠.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한가요? 오늘 제가 웃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여러분, 병이 우리를 무너뜨릴 순 없어요. 속도는 느려져도 우리는 계속 걸어갈 수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도 사랑하는 사람 손을 잡을 수 있고 굳은 몸으로도 포옹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으리란 보장은 없지만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산다면 그 자체로 희망이에요. 느려도 괜찮아요. 떨려도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의 속도로, 우리의 리듬으로 계속 살아갈 거예요. 함께 이겨냅시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